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실망하거나 상처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끝내야 할지 고민한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 관계가 계속해서 나를 지치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낄 때 그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혹은 어떻게 결단을 내릴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피해갈 수 없는 인간관계로 머리가 아프셨다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저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어요. 학창 시절부터 20대를 전부 함께 보냈으니 가족만큼, 아니, 가족보다 더 가까운 친구였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친구와 대화의 핀트가 안 맞는다고 느껴지더니 어느 순간 친구를 만나는 게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되더라고요.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았던 대화들이 점점 거슬리기 시작한 거죠. 그 친구는 항상 자기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제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라는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이게 반복이 되니까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건 그 친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매번 저에게 의지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소한 일까지 저에게 결정을 부탁하고 물어보고 또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묘하게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곤 했어요. 처음엔 친구를 돕고 싶어서 결정을 대신 내려주기도 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도 감정적으로 소모되어 가더라고요. 제가 이건 너 일이니까 너가 결정해 라고 말하면 친구는 서운해하고 밉게 말하고 너 탓 안 할 테니까 결정해달라 그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쪽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내가 주는 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관계 말이에요. 이런 감정적 불균형이 쌓이면서 저는 이 관계가 나 자신을 소모시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왜 나를 힘들어하는 관계조차 끊어내지 못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까요? 어쩌면 이건 우리가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일지도 몰라요. 특히 오랜 친구일수록 그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아서 애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노력이 지속되다 보면 나 자신이 점점 지쳐가고 결국 내 마음에 상처만 남는다는 거죠. 심리학적으로도 관계에서 주고받는 것이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피로를 느끼게 돼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관계의 균형이 잘 맞는지 의심스럽다면 친구에게 무언가를 한번 부탁해 보세요. 나에게 손쉽게 부탁하는 친구가 막상 부탁을 받으면 어떤 태도로 나올까요? 아, 관계가 많이 불균형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지도 몰라요. 저도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느꼈거든요. 제가 무엇을 하든 그 친구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저는 그 요구를 맞춰주려고 했었어요. 내가 했던 배려는 당연한 것이 되고 나의 서운함은 쪼잔하고 유난스러운 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제가 느꼈던 또 다른 큰 문제는 이 친구가 자기 결정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사소한 결정조차 스스로 내리지 못하고 항상 저에게 의지했다고 했잖아요. 관계 속에서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이건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특히 자기 결정력은 단지 인간관계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삶 전반에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 자기 결정력이 부족하면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고 나 자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힘을 잃게 돼요. 여러분도 친구나 동료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신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 스스로도 점점 지치게 되죠. 저에게도 자기 결정력이 부족했을 수 있어요. 저도 저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친구의 요구에 맞춰 결정을 내려주곤 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계를 정리해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까요? 저는 인간관계 디톡스를 통해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고 나의 결정력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디톡스라는 것은 단순히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를 다시 주도적인 위치로 돌려놓는 과정이기도 해요.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선택을 내리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현재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계속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 관계를 재정립하거나 나의 결정권을 회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인간관계 디톡스의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다음과 같은 신호가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경우.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때 상대방이 그 감정을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면 이건 분명 문제가 되는 관계일 수 있어요. 인간관계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감정에 관심이 없거나 무시할 때에는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내가 일방적으로 감정적 혹은 시간적으로 희생하는 느낌이 들 때, 인간관계에서 한쪽이 계속해서 감정적, 시간적, 심지어 긍정적으로 희생한다면 그 관계는 불균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관계를 재조정하거나 필요하다면 관계를 정리해야 할 시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불균형을 먼저 소통을 통해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면,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만남이 즐겁지 않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스트레스가 곧바로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신호는 아니에요. 여기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소통을 시도했음에도 관계가 지속적으로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때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일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내 감정과 정신적인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저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손절이라는 단어는 참 무겁고 어려운 선택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 친구와 거리를 두고 제 자신을 보호하기로 결정했어요. 지금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나의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도 상대방에게 끌려다니진 않았나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때로는 나를 보호하는 방법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결정권을 되찾고 스스로 주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자기 결정권을 통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결정일기와 결정 탐구서를 통해 자신의 중요한 결정을 기록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결정일기는 일상 속에서 내가 내린 다양한 결정을 기록하고 반추할 수 있는 다이어리예요. 매일의 선택을 기록하며 자신의 가치관, 우선순위, 결정 패턴을 이해하고 나아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어요. 결정 탐구서는 다양한 학문적 기반을 통해 개발된 의사결정 워크북인데요. 이 워크북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고민을 다각도로 살펴보면서 하나의 고민을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예요. 궁극적으로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 도구들은 여러분이 자기 결정력을 되찾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줄 거예요. 결정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리고 개인의 성장에서도 나의 결정을 기록하고 습관을 들이는 것이 자기 결정력을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소모되지 않고 나를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해봤어요. 정리 한번 빠르게 해볼게요. 첫째, 인간관계 디톡스의 신호를 잘 살펴보세요. 그 관계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두 번째, 자기 결정력을 회복하세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나의 결정을 내가 내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결국 관계에서든 개인적인 삶에서든 자기 주도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점 기억하자고요. 이제 여러분도 자신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결정일기와 워크북을 통해 나의 선택을 기록하고 그 결정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이끌어가길 바랄게요. 나공시에서는요, 앞으로도 나를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올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나공시!